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입시 담임을 맡고 있는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2026년 윈터스쿨 OT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 오늘 OT는 1부는 제가 저희 러셀 센텀학원 윈터스쿨 오리엔테이션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2부는 저희가 고1, 고2 학생들 이제 생기부 써야 되니까 저희가 생기부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에서 지금 대치동에서 컨설팅 하고 계신 소장님 오셔가지고 2부 대략 한 30분 정도 설명을 좀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OT는 1부, 2부 해서 한 1시간 30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오늘 또 주말이라서 백스코 외부에서 조금 콘서트 같은 것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저희 OT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 아시다시피 저희 학원은 지금 11층 단과 수업이랑 9층, 12층 자습관을 같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T 듣고 계신 지금 11층은 강의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강의 들으실 때는 11층 오셔가지고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습관 9층, 12층 이렇게 지금 윈터스쿨 때 재학생들은 9층, 12층 두 개 층 자습관을 사용을 하실 거고요. 수업이 없는 학생분들은 9층, 12층에서 자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1층 강의실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오시면 그 OT 출석 체크 하신 그쪽이 로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이 교무실, 그리고 총 6개의 강의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무실 같은 경우는 저희 교직원들 그리고 단과 선생님들 수업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생분들 용무가 있으시면 반드시 입학처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꼭 확인을 하시고 교무실 출입을 조금 부탁을 드리고, 상담 부스 같은 경우는 단과 수업 질의응답 하실 때 쓰이는 공간이실 거예요. 그래서 학생분들 혹시나 질의응답 신청을 했다라고 하시면 11층 상담 부스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입학처 같은 경우는 교재나 단과 결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입학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실 같은 경우는 총 6개 강의실로 이루어져 있고, 저희가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 타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타임에 최대 6개 수업이 진행이 돼요. 동시에 6개 수업이. 그래서 반드시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내 강의실이 어딘지 꼭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자습관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9층은 고3 학생들이 이용을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우리 고1, 2 학생분들은 12층 자습관을 이용하실 겁니다. 자습관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9층, 12층 다 동일하게 생겼고, 일단은 제일 크게 저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습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자습관 바로 외부 로비에 담임 부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항상 상주를 하실 거고요. 혹시 문의사항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담임 부스에 계신 담임 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남녀 출입구 나눠져 있고, 그래서 여학생분들은 왼쪽, 남학생분들은 오른쪽 출입구를 이용해서 출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저희 외출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분들 다른 학원이나 개인 일정 있으실 때는 꼭 외출 기기에 태그를 해주셔야 학부모님께 문자로 알림톡이 전송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안내 게시판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종례나 점심, 저녁 시간, 식사 시간 전에 안내사항을 말씀을 드릴 건데, 학생분들 보통 뭐 개인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과 수업 때문에 전달 사항을 못 받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안내 게시판들, 확인하시면 저희가 공지사항 같은 것들은 포스터로 다 부착을 해 두니까, 혹시나 단과 수업이나 결석 때문에 안내사항을 못 받았다라고 하시면 꼭 안내 게시판 이용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복사기가 다 있습니다. 층마다. 그래서 학생들 혹시나 뭐 복사할 것들이나 프린트할 것들이 있으면 요 부스, 복사 부스 이용해서 프린트 진행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개인 카드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가 필요해서 요거는 결제하고 복사나 프린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층에 저희가 정수기랑 전자레인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혹시 싸우시게 되면 전자레인지 이용해서 데워서 드시면 되고, 저희가 따로 뭐 보관할 장소나 냉장고는 따로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락 같은 경우는 자기 자리에 보관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과 수업 안내입니다. 단과 수업 지금 다 정하셨을 텐데, 혹시나 단과 수업 들어보시고 조금 나랑 안 맞다,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쉽다, 아니면 선생님이 나랑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수업은 변경 가능합니다. 국어 수업을 듣고 있더라도 영어나 수학, 뭐 다른 과목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시고, 난이도 일정 성향에 따라서 과목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저희가 개강 일자가 조금씩 다 다르다 보니까 남은 수업 일수가 강의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것들만 잘 체크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일정만 잘 맞으면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혹시나 변경을 하실 때 어떤 과목으로 변경해야 될지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담임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과목이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것들 상세히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변경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다 하시면 담임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과 수업도 저희가 출석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꼭 출석 체크하시면서 내 강의실이 어딘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강의실 확인하시고 출석 체크 진행을 해주시고, 단과 수업도 마찬가지 아까 출석 체크 진행했던 로비에서 출석 체크 할 거니까 자습하시다가 이제 11층 강의 들으러 오실 때 꼭 거기 로비에서 출석 체크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실 어딘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과 교재는 수업 첫날에 배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온라인으로 결제를 다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단과 수업에서 쓰이는 교재는 먼저 온라인으로 결제를 해주신 다음에 수업 첫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12월 29일 월요일에 수업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때 수업 첫날에 11층에서 배부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출석 체크 하시면서 교재까지 배부를 받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과 수업이 있는데 혹시나 학생이 안 왔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11층의 선생님이 자습관에 계신 담임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해당 학생이 수업이 있는데 자습관에서 자습을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할 거고, 자습을 하고 있으면 단과 수업을 내려 보낼 겁니다. 그리고 자습관에도 없다, 단과 수업도 안 들어오고 자습관에도 없고 하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석 사유를 파악을 할 거고요. 결석하시게 되면 저희가 영상으로 수업은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단과 수업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응답은 아까 11층 상담 부스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신청 같은 경우는 해당 바자관층, 그러니까 저희는 12층이죠. 12층
바자관층에 학생용 복사기가 있어요. 거기 학생용 PC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나 해당 층에 선생님 꼭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 국어 과목을 안 듣고 있더라도 국어 과목도 질의응답 신청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과목 선택해 주시고 어떤 선생님한테 질문하실지 선생님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상담 시간까지 다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해당 시간에 11층 내려오시면 됩니다. 11층 내려오셔가지고 상담 부스에서 상담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하루 전날까지 신청을 해 주셔야 이제 질의응답 받는 선생님들도 준비를 조금 하실 거니까 하루 전날까지 꼭 신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 교재나 문제는 조금 지양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자, 자습권 안내입니다. 고3 학생들이 9층을 쓸 겁니다. 고3 학생들이 9층을 쓸 거고 고1, 2 학생들 같은 경우는 12층 자습권을 쓸 겁니다. 그래서 고1, 2 HS반부터 블루반까지 전반 그리고 외고 특별반 중3 학생들까지 다 12층 자습권을 쓰실 겁니다. 12층 자습권은 남학생 좌석이 이렇게 왼쪽에 되어 있고요. 남학생 좌석이 총 93석, 그리고 여학생이 107석 해서 총 200석 좌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이쪽이시고 창문이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이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HS반은 가운데 줄을 사용을 할 겁니다. 가운데 줄을 사용할 거고 서희치반은 그 다음 줄. 이 자석도도 어떻게 끝나면 다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연고대반은 가운데에 그리고 블루반은 양 사이드 쪽에 자리를 앉게 되실 겁니다. 일단 반별로 구역은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개별 좌석 안내를 드릴 건데 반이 조금 섞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꼭 블루반이 저희가 17좌석을 배정을 했지만 꼭 17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넘어가면 연고대반 구역으로 블루반이 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구역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습권 안내입니다. 저희가 의무자습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총 14시간 저희가 의무자습 진행을 할 거고요. 요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의무자습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선택자습이어서 저희가 뭐 하루 쉬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점심 먹고 조금 늦게 등원하셔도 되고 등원 시간 하원 시간 자율입니다. 저희가 운영 시간은 평일이랑 토요일은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운영을 할 거고요. 일요일은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일이랑 토요일 의무자습 10시까지 끝나고 혹시 조금 더 자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심야자습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야자습 신청서 작성을 하시고 12시까지 자습이 가능합니다. 9교시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11시까지 하고 하원 하셔도 되고 조금 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12시까지도 자습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껴있죠. 윈터 때. 설 연휴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선택자습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학원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8시부터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거니까 설 연휴에도 자습하실 분들 꼭 오셔서 자습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단과 수업도 저희가 자습권 시간표랑 거의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단과 수업이 있다라고 하시면 오전 단과 수업은 9시부터 12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후 단과 수업은 점심 식사하시고 1시 반부터 5시까지
그리고 저녁 단과 수업은 6시 반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단과 수업, 이 5시에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자습과는 5시 20분에 끝이 납니다. 자습 중간에 저희가 입퇴실이 조금 안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단과 수업 이 5시에 끝이 나면 해당 강의실에서 한 20분 정도 자습하시다가 5시 20분 자습관 종 치면 그때 자습관으로 복귀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후 단과 수업은 듣고 나서 한 20분 정도는 강의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자습하셨다가 자습관으로 복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쉬는 시간에 외출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습 중간중간에 10분, 20분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을 건데 그때 외부로 외출은 안 되실 거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시거나 정수기 물 드시거나 그래서 외부로 외출은 기본적으로 안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자습 중에 이동은 조금 지양을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화장실이 너무 급하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하면 조용히 이제 양해를 구하고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중간에 다른 학원을 가신다던가 아니면 개인 일정 때문에 하원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학원 시간이랑 저희 자습관 쉬는 시간이랑 맞춰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면 다른 학원 가셨다가 아니면 복귀하셔서 로비에서 잠깐 대기를 하신 이후에 자습관 쉬는 시간 종치면 그때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학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습 중에 최대한 이동을 조금 피하고자 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기본적으로 등원하시게 되면 하루 종일 사용을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원하시거나 아니면은 개인 일정으로 외부로 외출하실 때는 저희가 드릴 거예요. 연락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외에는 핸드폰은 하루 종일 사용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학생분들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 층별로 유선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 주시면 되고 학부모님께서 학생한테 전달하실 내용이 있다 라고 하시면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카카오 채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 이용해서 글 남겨주시면 학생분한테 직접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그 층에 계신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요런 사유가 있어서 핸드폰을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핸드폰 사용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자습관 뿐만 아니라 로비에서도 저희가 학생들 간의 대화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외에 저희 11층 외에 9층 학생이 12층 자습관을 간다든지 12층 학생이 9층 자습관을 간다든지 다른 층 이동은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시간에는 외부로 외출 가능합니다. 외부로 외출 가능하시고 다만 핸드폰은 못 갖고 나가실 겁니다. 핸드폰은 불출이 안 될 거고 외출만 가능합니다. 저희가 태블릿 PC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인강을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점심 저녁 시간에도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영상을 보신다든지 그런 것들은 벌점 대상이 되니까 꼭 유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졸린 학생들이 있어서 보통 저희가 자습관 뒤쪽에 스탠딩 책상을 비치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 잠 깨라고 비치를 해둔 책상들이어서 잠 깨면 바로 다시 자기 자리 가가지고 자습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루 일과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7시 이후로 등원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자습관 오픈은 7시에 할 거라서 7시 이후로 자습관 등원해 주시면 되고 8시 10분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1교시에 8시 10분에는 영단어 듣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알젠이라고 하는 수학 컨텐츠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대 꼭 제출을 해주시고 OMR 제출해주시고 단과 수업 있는 학생들은 요 쉬는 시간대 11층 수업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9시부터는 오전 자습 그리고 단과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되실 거고, 식사 이후에 2시부터는 담임선생님 상담을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생분들 뭐 입시나 생활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요 시간 이용해서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 자습이 종료될 거고, 중3 학생들, 그러니까 중학생들은 저희가 5시 20분까지가 의무자습입니다. 그래서 5시 20분이 되면 하원하셔도 되고, 아니면 10시까지 자습을 진행하셔도 되고, 그래서 중학생분들은 5시 20분까지가 의무자습이고, 나머지 고등학생분들은 10시까지가 의무자습입니다. 핸드폰을 잠깐 준비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카카오 채널 등록을 해야 돼서 카톡 여시면 옆에 이제 검색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누르시고 러셀 센텀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채널이 이렇게 3개가 뜰 건데, 요거는 오픈이 됐습니다. 오픈이 됐고, 이렇게 급식 센텀하고 그 다음에 독서실 이렇게 3개의 채널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추가를 해주셨으면 채널 안내를 조금 드릴 건데, 독서실 채널이 저희가 자습관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독서실 채널은 학생들 출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 학생이 등원했는지 안 했는지, 자습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 있으시면 요 독서실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러셀 센텀하고 요 채널은 입학 관련해서 아니면 결제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식은 급식 관련된 결제나 취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급식 채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널 이용하실 때 글은 이렇게 층이랑 반이랑 학생분 성함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문의가 있거나 그다음에 글을 남겨주실 때는 꼭 이렇게 이름을 꼭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등원하시게 되면 핸드폰 보관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핸드폰 보관함에 다 일일이 수거를 할 거고요. 요거는 등원 카드예요. 등원 카드라서 학생들 이제 출결할 때 이런 기기에 태그를 하는 카드를 최초 등원할 때 다 발급을 해 드릴 겁니다. 요 등원 카드는 자습관 출결할 때도 쓰일 거고요. 단과 수업 출결할 때도 쓰일 겁니다. 그래서 요 출결 카드는 꼭 소지를 하고 가지고 다니셔야 되시고, 분실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분실하시게 되시면 담임선생님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서 재발급을 받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등원카드 꼭 가지고 계셔야 되시고, 입실하실 때 요 기기에다가 등원 찍어 주시면 이렇게 학부모님 핸드폰 알림톡으로 등원 문자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꼭 등원하실 때 등원에 꼭 태그를 해주시고, 하원하실 때는 하원에 태그를 해주셔야 이렇게 알림톡이 갈 겁니다. 분실하는 사례들이 좀 있으니까 보통 이제 학생들이 하원하실 때 핸드폰 가지고 가시면서 핸드폰 보관함에 넣고 이렇게 가시면 되고,
등원하실 때 핸드폰 제출하시면서 등원카드 빼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기가 한 번씩 오류가 조금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등원했는데 정상적으로 카드를 찍었는데 알림톡이 안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보여드린 채널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확인을 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요건 저희가 쓰는 출석부입니다. 그래서 교시별로 이렇게 1교시부터 10교시까지 나와 있고 9, 10교시는 심야자습이고요. 1교시부터 8교시까지가 의무자습이라 가지고 저희가 수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조교 선생님이 자습관 돌아다니면서 직접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수기 체크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저희가 사전에 스케줄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개별로 어떤 일정 같은 부분들은 다 출석부에 기입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일정이 없는데 또 자리에 없다라고 하면 학생분이나 학부모님들께 먼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교육 점수가 부과가 될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미리 사전에 말씀하시지 않은 일정 외에 갑자기 발생하는 일정으로 외출이나 하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시면 꼭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고 나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육 점수가 부과가 안 되고 또 저희도 학생들 어디 갔는지 파악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갑작스러운 일정은 꼭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 점수 안내입니다. 저희가 교육 점수 같은 부분들은 지각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적의 전자기기 사용 이런 부분들 요 두 가지만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뭐 공고퇴원이 된다든지 그런 일들은 크게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퇴원 같은 경우는 교육 점수가 10점, 누적 10점이 초과되면 공고퇴원 대상이 되실 거고요. 교육 점수가 부과가 되면 해당 층에 게시를 할 겁니다. 해당 층에 게시를 할 거고 공고퇴원 명단 만약에 공고퇴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층에 게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창피할 수가 있으니까 좀 유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점이 초과되면 징계위원회 서약서라고 이런 서약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약서를 먼저 작성을 할 거고요. 이 서약서 작성 후에도 5점이 초과가 된다. 이 이후에 5점이 초과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고퇴원이 진행이 되실 겁니다. 이 공고퇴원 공고 양식은 공고 게시물은 전층에 다 게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점수가 부과될 때마다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매년 한 두세 명씩은 꼭 공고퇴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태블릿 PC 그거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저희 생활관리 시스템인데 먼저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출결기기 이용해서 출결 문자 발송하고 있고 출석부로 매교시 출석 체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점수 활용해서 면학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학생분들 학습적인 부분이나 입시적인 부분 외에도 생활적인 부분이나 고민이 좀 있을 경우 진로 관련해서 뭐 고민이 있다. 그다음에 뭐 생활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있다. 슬럼프가 왔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 내용들은 저희가 다 누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혹시나 학부모님들이 이런 상담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학습관리 부분입니다. 저희가 등원하시게 되면 플래너 다 드릴 겁니다. 플래너 다 드릴 거고 주에 한 번씩 플래너 걷어서 학생분들 어떻게 플래너 쓰고 있는지 공부 양이나 공부 편중이 너무 심하진 않은지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할 거고요. 좀 부족하게 적혀 있다 이런 학생들은 또 따로 불러서
상담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집체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저희가 이런 형식의 성적표도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문항별로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성적표 잘 보시면. 그래서 내가 어떤 문항, 어떤 파트가 약한지, 어떤 과목이 약한지, 어떤 과목을 잘 하는지 이런 강약점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성적표들도 다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시 관련해서도 상담이 진행되는데 보통 이제 고2, 고3 학생들이 아마 입시 관련해서 상담을 진행을 해주실 거고 보통 이제 고1 학생들, 고2 학생들은 진로 관련 아니면 생기부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담임 선생님한테 꼭 문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요런 대학 수시나 정시 관련해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으나 고1, 2 학생분들은 지금 당장 이제 급한 건 내신 그리고 생기부 요게 급하다 보니 혹시나 생기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담임 선생님 상담할 때 꼭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담 신청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일단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윈터 기간 동안 약 2회 개별 한 2회 정도 상담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상담이 조금 뒤로 밀리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보통 저희가 담임 선생님당 30명, 많게는 40명 정도 학생들을 맡을 거라서 상담이 뒤로 밀리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 혹시나 상담이 좀 급하다라고 하시면 이런 담임 선생님 근무표 옆에 상담 예약하는 란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상담일, 그 다음에 학생분 성함 이렇게 적어주시면 담임 선생님이 출근하셔가지고 요 일정 확인하시고 학생 다시 불러가지고 상담을 진행해 주실 거니까 내가 뭐 상담이 조금 급하다라고 하시면 꼭 상담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컨텐츠 안내인데 저희가 플래너랑 수학 30제는 두원하시게 되면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플래너 수학 30제는 책상 위에 있을 거고 수학 30제는 저희가 따로 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 문제집을 활용해서 이 수학 30제 노트에 풀라고 하는 연습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안에 모는 종이처럼 생겨서 보통 뭐 도형이나 그래프 문제풀이 과정이 복잡한 것들 그런 문제들 이렇게 적어서 쓰시면 되고 요거는 다 쓰시면 새 거 드릴 거니까 꼭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총평 노트는 오답 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필요하시면 배부를 해 드릴 거니까 학생분들 혹시 요 오답 노트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영단어 듣기 아이젠이라고 해서 유료 컨텐츠입니다. 요거는 결제가 조금 필요하실 거고 유인물의 가격이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그런 것들 정리해 둔 표가 있을 겁니다. 그거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듣기는 다 공통입니다. 영단어, 영어 듣기 다 공통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매일 1교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교시에 영단어 듣기 테스트 진행될 겁니다. 8시 10분에 영어 듣기 나올 거고요. 한 30분 정도 영어 듣기 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영단어 테스트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끝이 나오면 1교시 쉬는 시간에 담임 선생님한테 OMR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젠은 수학 컨텐츠입니다. 수학 전용 컨텐츠고 매일 풀 수 있는 주간지랑 그 다음에 매주 시험 형식의 주간 테스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3 같은 경우는 반별로 난이도가 조금 달라서 나누어져 있고 고2, 고1 학생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고2 학생은 대수 그리고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요 문제를 풀게 되실 겁니다. 요 아이젠도 마찬가지 저희가 매주 월요일 1교시 8시 10분부터 50분에 주간 테스트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것도 성적 처리가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성적 처리는 일주일 동안 시험 보신 성적을 주 1회 학부모님께 카카오 채널이나 문자로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1교시 때 등원하기가 좀 어려운 학생들도 좀 있습니다. 집이 좀 멀다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학원을 간다던가 그런 일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날 개별 응시한 이후에 OMR만 담임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성적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일정이나 다른 학원 가시는 분들도 꼭 OMR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윈터스쿨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윈터 기간 동안 한 번 진행을 할 겁니다. 한 번 진행을 할 거고, 학년별로 영어 듣기가 좀 달라서 저희가 같은 날에 전 학년 시험을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일자별로 학년 다르게 이렇게 시험을 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 같은 경우는 전범위가 되실 건데, 이제 고1, 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범위, 그러니까 내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도 약 3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 보통 국수형 이렇게 시험을 볼 건데,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요 시험까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결제를 하셨겠지만 가격도 고1 모의고사 가격이 조금 더 비싸고요. 그래서 요거는 고1 학생들만 국수형 외에 통사통과 시험까지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표는 2월에 나올 겁니다. 제가 1월 셋째 주 마지막 주 요쯤에 시험을 볼 거라서 전체적인 성적표는 2월 첫째 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월까지 하고 2월에 학교 일정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윈터스쿨을 못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 2월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학원에 오셔가지고 실물 성적표를 받아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실물 성적 외 말고 나는 그냥 파일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파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거는 일정표인데 다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 뒷장 보시면 일정표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듣기,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30일 분량이라서 저희가 1월 1일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1월 1일부터 2월 28일 종강하는 날짜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젠도 마찬가지 저희가 1월 고1, 2 학생 같은 경우는 1월 말까지 해서 총 4번 이렇게 테스트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습 종합 진단 검사라고 해서 학생분들 그냥 적성 검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상담하실 때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실 거고, 이것들은 다 무료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제별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에는 1주차 때는 플래너랑 수학 30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법 특강 예정되어 있고, 2주차 때는 입시 이슈 관련된 특강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 때는 실무고라서 특강을 진행할 수 없고, 4주차 때 마지막 주차 때는 간담회 학교 학생들 와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런 질문들 받을 수 있는 간담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 안내를 조금 드릴 건데, 저희가 올해 썸머 스쿨부터 급식 업체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항상 썸머나 윈터가 끝이 나고 나면 학생분들, 학부모님들 불만이 조금 급식적인 부분에 불만이 많았었는데, 올해 급식 업체를 바꾸고 나서는 상당히 만족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사적인 부분들은 예년이랑 다르게 그래도 학생분들이 좀 만족할 만한 식사로 병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점심, 저녁 이렇게 총 2끼 급식이 제공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한식 구성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일품이 약간 면이나 비빔밥 이런 특식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샐러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점심은 한식이랑 일식 요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녁은 한식이나 샌드위치나 샐러드 요 셋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단표 보시고 어떤 식사 하실지 정하신 다음에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식사는 한 끼당 7,500원입니다. 7,500원이시고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 신청은 한 달 단위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말일까지 1월 말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필요하신 이제 다른 학원이나 일정 때문에 식사를 못하는 날짜가 있다 하면 그 날짜는 빼고 식사 가능한 날짜만 신청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중식은 점심은 도시락을 먹을 거고 저녁은 뭐 나가서 먹겠다라고 하시면 점심 저녁 따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급식은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외부 업체를 끼고 하는 거라서 외부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진단 박스라고 하는 이 주소로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해주시는데 간혹 학부모님 성함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어때 학부모님 이름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도시락 수령할 때 조금 오차가 좀 있고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학생분 성함으로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입력하실 때는 자 이제 고1, 2 중학생 같은 경우는 12층 배달층 수를 12층으로 꼭 기입을 해주셔야 저희가 12층으로 도시락이 수량이 카운팅이 돼서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배달층 수 기입하실 때는 고1, 2 중학생은 12층 꼭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단표 확인하시고 주문하기 보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하실 날짜에 체크 이렇게 해주시고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문 내역 꼭 확인을 해주시고 내가 신청한 날짜 그리고 중식인지 석식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입금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도시락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고 간혹 끝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청 이후에 꼭 입금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9일부터 식사는 하실 수 있고요. 지금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OT 끝나고 집에 가셔가지고 학생분들이랑 식단표 보고 상의하신 이후에 주문 그리고 입금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인데 저희가 좌석은 올해는 저희가 임의 배정으로 돼가지고 학생들 개별 좌석 안내를 오늘 OT가 끝나고 문자로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좌석도에 따라서 배정을 다 했고요. 개별 좌석대가 몇 번 좌석에 앉는지는 문자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입학처 같은 경우는 운영 시간이 조금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받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겁니다. 학원으로 연락을 하셨을 때. 그때는 계속 전화하지 마시고 그냥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빠르게 확인하고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릴 거니까 혹시나 뭐 결제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하시면 채널로 글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입학원서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히 작성을 하셔가지고요. 등원하시는 날, 학생분들 등원 첫날에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웬만하면 분실하지 마시고 꼭 작성하신 이후에 등원 첫날에
담임 선생님한테 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OT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이분은 이제 생기부 컨설팅 관련해서 저희 소장님 오셔서 진행을 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고 빨리 프로그램 소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경 소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번 겨울방학부터 이제 러셀에서 프라임 로그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조금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비교과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는지부터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양력이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약간 내용에 좀 욕심을 내가지고 생기부가 왜 중요한지를 좀 이해를 해야 비교과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를 좀 느끼셔서 조금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1, 고2 학생도 혹시 있을까요? 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학생부 마감해야 되는 시기여가지고 그 정보 조금 드리려고 두 가지 포인트 조금 말씀드리고 프라임 로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기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네, 고등학교 2, 3학년 친구들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더 늘어났죠.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부가 더 중요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에서 수능 100%가 이제 많이 사라질 거다. 고교학점제 때부터 서울대학교의 예시입니다. 28학년도부터 서울대는 수능 100이 아니고요. 수능은 60점이 들어가고 40점이 비교과 부분에서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들어가는데 수능 만점이면 막 골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전의 이야기로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교과 역량 평가를 뭐를 하게 되느냐,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 성취도, 수행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인성평가, 이런 부분들이 정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능 100으로 이제 뽑는 것들이 28학년도부터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학생부를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 안 넘어가지? 네, 두 번째는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이고, 그래서 수능 최저가 이렇게 걸려있는 전형인데, 그 전형에서도 이제 고교학점제가 5등급 체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1등급이 예전에 1, 2등급이 합쳐있는 거기 때문에 최상위 대학들, 최상위 학과들은 그 지점들이 이제 변별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들이 더 있을 거냐면 교과 정성평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경희대나 지금 건대나 동국대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신 성적으로만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보고 평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교과 전형에서도 전국 단위로 제일 많이 뽑는 게 교과 전형이거든요. 그러면 지역 인재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서류를 같이 보고 평가하는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이 증가할 겁니다. 27학년도도 이미 많이는 아닌데요. 558명 늘어났고요. 정시는 줄었고요. 28학년도 거에서 예고된 거는 뭐냐면 스카이가 정시가 비중이 30%로 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니까 정시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조국 사태 이후로 해가지고 입시 관련된 이런 이제 종합 감사를 사립 대학들이 받고 나가지고 막 정시가 늘어나는 것처럼 했지만 늘어났던 건 그 한 해 그 16개 대학에 한해서 늘어났었던 부분이고요. 교육부는 정시를 그렇게 늘리고자 싶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정시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사 찾아보시면 작년에 서울대 스카이가 1,000 몇백 명이 신입생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왜 나오느냐? 정시로 뭐 의대 가거나 아니면 정시로 연고대 친구들은 서울대 가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정시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는 정시 학생들이 좀 달갑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나가게 되면 바로 그 다음에 뽑는 게 아니라 편입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예,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대학들, 서구권에 있는 대학들은 그런 부분인데 28학년도는 더 늘어날 겁니다. 예, 그러면 네, 그런 지점에서도 서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학생부를 마감하는 고2 학생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 집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이러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뭔가를 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학교에서는 뭔가 발표를 해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지금 기록을 뭐 어떻게 할 거야 뭐를 써서 내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냥 잠만 자고 뭔가 이렇게 여가만 즐기고 있다. 그러면 학생부 하나도 신경을 안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절대 안 되고 지금은 방학 전까지 학생부 마무리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 조금 기억했으면 하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간에 고교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제발 고교 수준을 벗어나서 탐구하지 마라. 수행을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요 대학을 합격할 수 있을까요? 서류가 중요해진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 재학생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34만 명, 35만 명, 뭐 33만 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스카이, 서성한, 서영고, 뭐 중경외시 요 대학에서 수시로 학생들을 뽑을 때 2만 명도 안 되거든요. 과로 나눠지면 더 쪼개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학생 수는 성적도 좋고 우수한 학생들은 널려 있는데 그 중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아래서 뭐 뽑듯이 뽑아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학생부를 봤는데 고교 수준에 대한 그냥 얘기만 있다? 스카이에서 이게 혹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이 틀린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심화 있게 나의 탐구력을 보여줄 거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게 서울대학교에 직윤으로 들어가는 친구들의 성적대입니다. 9등급 체계에서 1등급 초반이잖아요. 예, 이런 친구들이 널렸거든요. 예, 여기에 이 성적을 갖고도 못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었던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 수도 많고 성적 좋은 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나의 학생부에는 탐구력이 깊이 있는 것들이 없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합격할 수가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포인트가 이건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학생부를 어떻게 적혀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 구체성입니다. 기록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대학의 평가자는 학생들을 사전에 미국처럼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건 학생들을 서류로만 만나기 때문에 그 서류 속에서 기록의 구체성이 없으면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우수하게 잘한 건데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온 건데요. 이 친구는 내신이 1.83인가? 2인가 이랬던 친구였고 경희여고라고 약간 잘 나가는 자사특목 일반고 한 중간 정도 서열의 그런 이제 학교인데요. 학생 수는 200명이 안 됐었던 그런 이제 학교였고 이 친구가 그 내신을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서울대 수의대 최초 합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록의 구체성을 보시면 그 성적에 합격하기 힘듭니다. 최초 합도. 네, 그런데 맨 첫 번째 단락은 사실 구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컨트롤 C, 컨트롤 V에 가까운데 하나 찾자면 맨 위쪽에 압도적 지지 이런 표현이 이제 평상시 좀 보이지 않는 기록의 형태들 그런 지점이 하나 있을 뿐이고 얘는 구체성이 아니고요. 요 밑에 있는 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자율활동 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율활동 칸에도 학생 개인의 탐구력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학급 특색 활동 이런 거 없는데요. 개인의 보고서 쓰거나 탐구활동하게 하는 거 없는데요. 그럼 학생부 신경 덜 쓰는 학교입니다. 아니면 다른 반은 하는데 우린 반은 안 한다. 그 선생님이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거죠. 자율활동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 보시면 이 친구가 뭘 했는지가 보이시죠?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평가하는 우수하게 이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가 구체적으로 쓰고 싶은데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 거를 생각을 못 하세요. 500자의 예술을 펼쳐야 되는 부분인데요. 상체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은 1년 동안 500자인 겁니다.
교과 세특은 과목별로 500자가 있는데 지금 고1, 고교학점제 첫 세대부터 원래 학기제여가지고 학기제는 학기당 교과 세특이 500자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어도 공통국어 1을 만들고 공통국어 2를 만들었던 게 그거였는데 교육부가 졌죠. 그래서 2개월 전에 다시 틀어서 선배들처럼 그냥 500자 이렇게 통일을 이제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내년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런 지점인데 과목별로 500자가 있고 맨 마지막에 행동특성 500자가 있어서 이 500자가 되게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은 부분이어서 여기서 하나 이제 얻을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는 잘 나가는 자사 특목들은 너무 많이 시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아리를 1년 동안 10개의 보고서를 쓰게 하게끔 하는 동아리였다. 우수한 동아리여서. 그럼 그걸 500자로 녹인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당 50자죠. 그러면 나중에 학생부 보시면 한 줄이거든요. 그러면 대학의 평가자가 봤을 때 이게 뭐 한 거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추론은 할 수 있는데 절대 평가자는 추론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써있는 맥락 속에서 평가를 일단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은 일단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제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그게 잘 적히는 게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글자 수 제한을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내가 했었던 활동이 그럼 어떻게 적혀야 됩니까? 이거 갖고도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1, 2, 3, 4를 해드렸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하긴 했고요. 지금 빨간색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했겠죠. 앞에 1, 4번은 학교가 엄청 강조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야 동기 좀 제대로 잘 뭐 1학년 때 했었으면 1학년 때 했었던 내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런 것도 좀 쓰고 500자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 열심히 잘 써야지 막 해가지고 이거로 막 2, 300자를 채워요. 1, 4번 내용 갖고 대학의 평가자는요 1, 4번 내용 전혀 관심 없습니다. 특히 4번은요 관심 하나도 없어요. 다 지어낼 수 있으니까요. 1번은 진정성만 보이면 됩니다. 길 필요 없어요. 대학의 평가자가 멍청이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석사 이상의 입학사정관도 이제 학력 수준이 그렇거든요. 교수님이야 뭐 이제 박사 이상이신 거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1학년의 내용을 안 읽었을까요? 읽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학년 때 뭔가를 했었으면 아 요것 때문에 이렇게 했겠구나는 자동으로 생각이 들겠죠. 근데 굳이 여기 200자, 500자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내용을 끌고 오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2, 3번이 핵심이다. 그래서 2번에서 내가 했었던 탐구 실험이든 어찌됐건 실험이면 가설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길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핵심이고 그 보고서의 결과 부분을 열심히 잘 적어 놓는 것들이 일단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전문 용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용어 싸움이거든요. 누가 디테일한 용어를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걸 보면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 3번에 요 내용이 잘 적혀야 된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교과 세특에는 최소 하나의 탐구들이 조금 들어가는 형태 이런 것들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요렇게 두 가지의 요 포인트들 아 내가 탐구를 해야 될 때 깊이 있게 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기록이 된다면 그것들이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혀야 되겠구나 요거 기억하시고 학생부 마무리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안 받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학생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요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중요성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프라임로그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런칭해가지고 같이 메가랑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 오시는 이제 컨설턴트 소장님들은 대치동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 저는 이제 사정관 출신이기도 하고, 네, 교육청에도 이제 근무하면서 선생님들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렸던 그런 이제 풀이 와서, 이제 학생 여러분의 이제 비교과 부분들을 이제 전략을 세우거나 계획을 세우고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지금은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나 2학년 같은 경우는 학생부 마무리하는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주요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면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50분간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과 같이 모여가지고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요. 학생부가 나와 있는 지금 고2가
고2 학생들, 1학년 학생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학생부가 아직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1월달 초여도 안 나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있는 학생분들은 저희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전략과 대학의 목표 이런 부분들을 좀 설정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해가자 하는 부분들의 그런 이제 상담들이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담 스케줄도 이렇게 조금 있는데 일정이 3, 4, 5, 6 1차로 진행이 되고 9, 10, 11 이렇게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이제 상담들이 진행이 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모님과 늘 함께 이렇게 일단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한 번만 만나가지고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늘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고 늘 뭔가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고 결정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상시 SNS를 통해 가지고 뭐 인공지능이 물으면 이렇게 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일단은 이제 논의들이 진행되는 그럼 학교 전반의 모든 것들이 상의된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궁금한 것들은 그렇게 하게 되고 시간은 뭐 저녁 한 11시 까지 그렇게 일단 소통을 하고 그 이후의 것들은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그러면 소통들이 보통 뭐 이제 수행평가를 하는데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어떤 주제가 좋은지 감이 올 수도 있지만 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상의부터 해서 그거를 쓸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것들이 조금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과목을 이제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지금 예비중삼 같은 경우는 내년에 1학년이 돼서 5월달 6월 초에 뭐를 하게 되냐면 2학년 올라갈 때 어떤 선택 과목들을 할지 막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요 중에 뭘 선택할지 근데 그냥 종합 세트처럼 다 준비해 가자. 택도 없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성적 분명 떨어지고 전략이 없으시면 안 돼서 그런 이제 상담부터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예언을 해드리면 학교에서 시키는 모든 거를 다 열심히 참여한다. 두 가지의 결과가 있을 건데요. 성적 떨어질 거고요. 대학 못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모든 걸 다 잘 필요가 일단 없기도 하고 평가에 좋은 것만 하면 되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성적 만들려고 막 힘든 학교들은 진짜 공부 시간도 없는데 그 수행 때문에 막 몇 시간 하는 것들이 엄청 아까운데 그런 에너지와 노력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 평가 관점에서 대학을 들어가는 입시 관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저희들이 논의들을 하고 결정해 드리고 판단해 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학생부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피드백과 이렇게 뭔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대신 저희가 써드리진 않아요. 이건 사문서 위조가 돼가지고 옛날 지금 전 정권 에서 그 교육부 장관 여성분 한번 올라오시려다가 소리 없이 내려가신 분이 있거든요. 기사가 하루 나오고 딱 다 막히더라고요. 뭐였냐면 아드님이었나? 대치동에서 그 세특을 다 써준 거예요. 그럼 그거 써준 건지 어떻게 알아요? 톡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게 학생부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럼 빼도 박도 못 찾아요. 이렇게 써준 거 그대로 있네요. 그럼 네가 써준 거네요.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어서 그거는 조금 큰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였는데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여하튼 이제 그런 지점이 있고 비교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상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근데 3일은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공부를 또 안 하네요. 계속 안 하네요. 정신교육 해주세요. 뭐 중요하게 이런 어떤 상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라는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매번 내려오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첫 번째 달,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필요시에 줌으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0분에 한해서 그런 어떤 문제들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톡으로 뭔가 이렇게 SNS로 소통하는 것들이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요때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상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점의 프로그램도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프라임 로그의 부분에서
방학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요. 학기 중에는 월 1회에 무료로 보고서가 제공이 됩니다. 그 비용에 일단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여서 뭐냐면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제 주제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지점들을 3페이지 분량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완전 세이브 되잖아요. 네, 그런 지점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네,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일단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네, 이거를 도와주는 제가 하는 영역도 있고 제가 못하는 영역에서는 저도 이제 스카이프 뭐 출신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석박 친구들이 같이 하는 이제 협력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그런 이제 보고서 작업들을 저희들의 지도하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진행되면서 이제 뭐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학생부가 있고 뭐 모의고사 성적표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셀에서 이런 이제 그 네이버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고견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필요한 어떤 이제 부분들의 자료들을 올리실 수 있도록 조금 간편하게 이렇게 네이버 박스를 활용하고 그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넣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지금 담지는 못했었는데 저희가 카카오 채널을 이제 러셀 이제 학원 측에서 오픈을 하셔서 학부모님들과 학생 뭐 다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오픈 채팅방이죠. 그래서 뭐 이런 궁금한 것들, 뭐 정보 교환, 뭐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어떤 질의응답과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하는 것들의 좀 흐름을 보면 1, 2월이 이제 경험하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지금 이제 고1 학생들 이제 올라가는 26년도에 친구들은 아직 뭔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상담을 했었을 때 첫 대면 상담에서 입시의 전체적인 큰 그림들을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교육단이 조금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학과 목표나 대학의 목표 이런 지점들을 좀 설정하는 작업. 근데 이제 사전에 저희가 대학 전공 선택 검사라고 해서 어떤 학과에 조금 더 흥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입학 이제 하고 나서에 중요하게 벌어지는 일들 3월 달에 결정해야 될 것들이 꽤 있을 거거든요. 뭐 동아리 선택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와 전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어찌됐건 책 같은 부분도 한 권을 조금 추천해서 그 책들을 조금 읽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시키겠고요. 책은 조금 힌트를 드리면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서울대 사정관 얘기를 해드리면 책 좀 그만 올리세요. 안 읽는 거 다 알아요. 네. 중요한 건 제대로 읽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권 정도 좀 선정을 해서 그건 진정성 있게 한 달 이렇게 조금 읽어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K무크라는 대학교에서 하는 강의들이 올라가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 중에 듣고 싶은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그거를 조금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약간 학생의 관심사의 부분에 어떤 상식을 올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이 강의 지속적으로 들으시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학의 강의는 문헌 탐구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면 한 주차 강의 정리 잘하면 보고서 하나 되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지금 중3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경험해야 될 뭔가를 쓰는데 간단하게 느낀 점 적는 게 아니라 문헌 탐구 같은 서론 본론 결론의 주제 글쓰기 같은 것들을 이제 해야 돼서 그런 이제 예비 탐구 활동을 보고서를 조금 작성해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 속에서 이렇게 진행을 조금 하고 예, 그렇게 지도를 하게 됩니다. 고2 학생들, 이제 지금 현재 고1이었던 학생들은 네, 비슷한 맥락 속에서 이제 학과 목표 이런 지점들을 다시 점검하거나 아니면 현실감 있게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을 하겠고요. 학교생활 기록부 분석 이렇게 설명을 하는 지점들이 학생부가 조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뭐 목표 대학 이런 과목 선택의 부분들 점검하는 거 서울대 간다라고 하는 친구인데 뭐 지금도
뭐 2학년까지 끝났는데 막 예를 들어서 한문이나 제2외국어 하나는 들어야 되거든요. 요거 놓쳐가지고 못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원하면 그냥 탈락이거든요. 지원 자격을 못 맞춘 거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점검들이 좀 하고 지금 주요하게는 세특을 마무리하는 이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오픈되는 게 29일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상담은 1월 3일부터여서 그때쯤 되면 방학 전에 세특이 많이 50% 이상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라 저희가 이제 협의가 좀 된 거는 29일, 30일 날 단톡방을 일단은 만나 뵙지 않았지만 먼저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1, 고2 학생들은 학생부 마감하는 것들을 상의하실 수 있다. 먼저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3월달, 8월달, 9월달, 네, 이때 학기 중에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한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컨설턴트 분들입니다. 뭐 그냥 짧게 보시면 사정관 출신 선생님이 저 포함 4분 계시고요. 나머지 3분은 대치동에서 되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해오시고 저희가 그러니까 사정관 출신 선생님들이 좀 인정하는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만 이렇게 이제 선별해서 모았던 부분이어서 이렇게 이제 랜덤으로 배정이 돼서 일단은 함께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괜찮은 강사진들이 왔다, 컨설턴트들이 왔다. 네,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라임 로그 설명을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바깥쪽에 서 있겠습니다. 그때 오셔서 간단하게 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